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 중인 두성산업이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노동계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창원 문화복합타운인 SM타운 사업의 장기 표류가 행정의 잘못이라는 창원시의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데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창원교육지원청과 병무청 등 창원에 있는 11개 기관이 9일 단체 헌혈에 나섰습니다. 정기적인 헌혈을 위해 청렴 클러스터까지 만든 따뜻한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하고 현업으로 복귀합니다. 투표 결과에 따라 이르면 10일부터 현업에 복귀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지난 2월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해 재판에 넘겨진 두성산업이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업장에 있던 장비는 다른 기업에서 인수해갔고 노동자들도 고용 승계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동계는 두성산업의 무책임한 자세를 비판했는데요. 보도에 김영민 기자입니다. 두성산업이 있던 자리에 공사가 한창입니다. 지난달 부지와 공장이 매각되면서 다른 업종으로 시설이 바뀌면서입니다. 두성산업은 지난 5월 경영 악화를 이유로 이곳의 장비들을 김해에 있는 또 다른 업체로 넘긴 뒤 남아있던 100여 명의 노동자를 고용 승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폐업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문을 닫은 겁니다. 두성산업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문제될 부분은 없었다고 말합니다. 정규직은 물론 일용직과 계약직 노동자들까지 모두 정상적으로 고용 승계가 이루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일 업종에 다 근무하시고 직책이나 급여 조건 다 맞춰서 다 연계해드렸거든요. 군인들이 이제 실업급여를 받으시고 좀 쉬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나가셨고. 하지만 노동계는 두성산업이 폐업이라는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1호 기업으로 기소된 기업이 잘못된 선례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기업이 이런 그 중대재해를 일으켰을 때 책임지는 모습과 재발 방지를 위한 반성의 모습을 보여야 할 텐데 회사의 문을 닫고 그 사회적으로 도피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두성산업 노동자 16명은 공업용 세척제로 부품을 세척하는 과정에서 유독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의 기준치의 6배 이상 노출돼 급성 간 중독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두성산업이 완전히 폐업 처리될 경우 피해 노동자들에 대한 배상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영민입니다. 우리는 소중한 가족을 말할 때 피를 나눈 가족이라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그렇다면 헌혈로 이어진 이웃도 피를 나눈 형제가 아닐까요? 경기도 어렵고 추운 겨울이 이어지는 요즘 경남의 헌혈도 급감한다는 소식에 창원 11개 기관이 뜨거운 형제 나누기에 나섰습니다. 그 따뜻한 현장 권정숙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남도청 앞 중앙대로를 중심으로 시도 단위 기관과 공사 등이 밀집해 있는 창원 대표 행정지구. 그중 한 곳인 경남지방 병무청에 오전부터 긴 줄이 생겼습니다. 헌혈을 위해 선 줄입니다. 헌혈이 감소했다는 소식에 오랜 기다림도 아랑곳 없이 헌혈버스로 들어가 선뜻 팔을 걷는 이들. 이들의 바람은 단지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피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수술할 때나 그럴 때 이제 제 피가 이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회복지요원으로 근무하면서도 이렇게 도울 수 있다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참여한 이들은 모두 수십 년간 얼굴을 맞이하며 지내온 인근 기관의 직원들입니다. 이들을 하나로 모은 데는 30대 이상 헌혈자 수도 컸습니다. 지난해 해외 선진국은 70%에 달했지만 국내 평균은 46%, 경남은 44%로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인구 소멸이 경남의 현실로 다가온 상황에서 30대 이상의 헌혈자 증가는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조건.
이에 지난 5월 창원교육지원청과 경남 병무청 등 인근 11개 기관은 아예 손을 잡았습니다. 청렴 클러스터라고 이름을 지었고 도움이 필요할 때면 팔을 걷기로 했는데 주변 기관의 호응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상구 창의대로 532번 길을 마주보는 11개 공공기관이 청렴 실천 협약을 위해서 올해 5월에 조직이 되었습니다. 공동행사로 이렇게 생명 나눔 사랑의 헌혈을 분기별로 실천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청년 문화 행사와 청년 캠페인 등 청렴한 공직 문화 확산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생명을 향한 따뜻한 용기로 하나가 된 11개 기관들. 이들이 전하는 헌혈은 무서움이 아니라 이웃을 생각하는 사랑이었습니다. 20살 때 이제 학교에서 할 때 버스가 이렇게 와가지고 그때 했었어요. 오늘 저도 2번째지만 생각보다 안 아프고 또 헌혈 시간도 되게 짧아가지고 너무 이렇게 막 무겁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최근 창원 문화복합타운 SM타운 사업의 장기 표류가 잘못된 행정 탓이라는 창원시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년 전 감사와는 180도 뒤집힌 결과가 나오며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데요. 관련 내용 표영민 기자와 전화 연결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기자,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창원시 감사관의 SM타운 감사 결과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창원시 감사관은 준공 2년이 흘렀음에도 장기 표류하고 있는 창원 문화복합타운, 이른바 SM타운에 대한 중간감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창원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3월 창원시가 사업 시행자에게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한 일이 잘못돼 사업이 지연됐다고 밝혔는데요. 사실상 행정의 잘못을 인정한 셈입니다. 이는 지난 2020년 창원시 특정감사에서 사업 시행자가 사업 주체 간 갈등을 일으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결론을 180도 뒤집은 겁니다. 실시협약 해지뿐만 아니라 행정이 관리 운영과 분쟁 조정 단계에서도 부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전 임기제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와 용역 계약을 맺도록 한 정황도 발견됐다며 관련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난 2020년 특정 감사 때와 완전히 뒤집힌 결과가 나오면서 민주당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무슨 이유입니까? 민주당 시의원들은 홍남표 시장 취임 뒤 진행된 감사에서 창원시가 기존 결과를 뒤엎고 전임 시장 시절 단행된 협약 해지를 사업 표류의 원인으로 지목했다며 분노했습니다. 또 창원시와 시행자 간의 법정 다툼이 끝나지 않았는데 재판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공개 발표한 것에 대해 정략적 의도가 포함된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했습니다. 이처럼 날선 반응을 보인 시의원들은 사실상 끼워 맞추기식 억지 감사로 전 집행부를 흠집내고 있다며 홍 시장의 사과와 감사관의 해임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네, 창원시는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서 지난 감사와 이번 감사는 차이가 있다는 입장이죠. 네, 창원시는 감사기관과 범위부터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감사는 준공된 지 2년이 다 되도록 개관되지 못한 채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SM타운 사업 전 과정을 꼼꼼히 살펴본 감사라는 겁니다. 반면 2년 전 특정 감사는 2016년 10월부터 18년 6월까지 일정 기간을 설정해 사업 시행자에 대한 특혜 제공 의혹과 공공성 확보 미흡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 감사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같은 창원시의 해명에도 이번 감사 결과 발표가 꼬일 대로 꼬여버린 SM타운 사업에 혼란만 키웠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네, 감사 결과 발표로 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창원시가 SM타운 정상화 계획을 밝혔다고요? 네, 창원시와 사업 시행자 모두 법원에 조정 신청을 마친 상태입니다. 창원시는 내년 상반기 안에 나오는 법원의 조정 결정에 따라 사업 시행자와 협의를 통해 사업을 정상화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감사 결과에 근거해 창원문화복합타운 개관을 위한 정상화 방안 마련을 담당 부서에 주문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SM타운 사업을 놓고 시장이 바뀔 때마다 다른 결과지가 나오면서 행정을 향한 시민들의 신뢰가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SM타운 사업의 장기 표류가 행정의 잘못이라는 창원시의 감사 결과가 나왔죠. 뒤집힌 SM타운 감사 결과 소식에 대해서 표영민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2023학년도 수능 성적표가 9일 오전 수험생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수험생들은 원서를 접수한 학교에서 성적표를 받거나 온라인으로 받아볼 수 있는데요. 졸업생이나 검정고시 수험생은 9일부터, 재학생은 12일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 성적표를 받아든 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정시 레이스가 시작되는데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자료를 보면 국어 영역은 지난해보다 평이했지만 수학이 지난해만큼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문이과 통합수능 2년 차인 올해도 역시 자연계열 응시자가 정시에서 유리한 이른바 문과 침공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를 보면 수학에서 경쟁력 있는 이과 수험생들이 문과로 대거 지원하는 교차 지원이 활발했는데 올해도 이런 현상이 더욱 짙어질 거란 전망이죠. 정시 모집 일정은 오는 29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입니다. 수시 2월 인원이나 수능 변환 점수 등을 살펴서 본인에게 유리한 정시 지원 전략을 세워야 할 텐데요. 입시의 마지막 관문까지 수험생 여러분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표가 9일 수험생들에게 통지됐습니다. 경남 지역 학교는 시험 등 학교별 상황에 따라 강당이나 교실에서 수험생에게 개인별 성적 통지표를 배부했습니다. 성적 증명서는 온라인 발급 사이트에서 졸업생과 검정고시 수험생 등은 9일 오전 9시부터, 재학생은 오는 12일 오전 9시부터 발급할 수 있습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하고 업무로 복귀합니다. 9일 화물연대 경남본부가 파업 철회를 두고 투표를 한 결과 경남 지역은 156명의 조합원이 참여해 찬성이 60.25%, 반대 37.82%, 무효 1.92%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제 대상 확대 등을 요구하며 지난 24일부터 파업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투표 결과에 따라 조합원들은 이르면 10일부터 업무에 복귀할 예정입니다. 지난 8일 오후 6시 40분쯤 양산시 원동면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은 산 5부 능선에서 처음 시작됐으며 2시간 10여 분 만에 불이 꺼졌습니다. 불이 나면서 야산 면적 0.2헥타르가 불에 탔으며 인근에 사찰과 창고가 있었지만 다행히 시설과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산림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밤 11시 40분쯤 김해시 관동동의 한 아파트 7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40여 분 만에 꺼졌고 집주인 1명과 인근 주민 7명 등 모두 8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불은 집 내부의 가전제품 등을 태우면서 소방서 추산 1,5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9일 경남도청 도청회의실에서 경상남도와 도내 16개 지방 공공기관의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비롯해 김건수 경남개발공사 사장, 송부영 경남연구원장 등 16개 공기업과 출연기관장이 참석했습니다. 간담회는 지방 공공기관의 조직 혁신과 도정 성과 창출, 정책 제안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박 지사는 지방 공공기관은 설립 취지에 따라 경남 발전을 위해 운영돼야 한다면서 조직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기관의 책무라고 전했습니다. 9일 김해시 도시재생 거버넌스 포럼 대회가 동상동 다어울림센터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일부 세션에서는 지속가능 발전, 행복도시 김해를 주제로 박용남 지속가능도시 연구센터 소장이 강연하고 환경과 마을자치, 문화 등 분야별 지역 전문가들이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또 2부에서는 민관협치로 만들어가는 거버넌스 마을 재생을 주제로 한 발제와 토론이 연이어 열렸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